지난 시간에 심플 리그레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뒤에 부분은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7장으로 넘어와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confidence interval for mean이라고 해서 이제 mean에 대한 confidence 인터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x1부터 x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규 분포로부터 주어져 있고 이제 랜덤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n개의 랜덤 샘플 of size n from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mu, m, variance, sigma square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하냐면 샘플 mean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Let us consider mean of random sample, 즉 샘플 mean에 대해서. 근데 샘플 mean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n분의 1의 sum의 xi. 그러면 샘플 mean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자, 근데 평균은 얼마 따르나요? 뮤를 따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x바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당연히 기대값을 취하면 뮤니까 뮤에 대한 unbiased estimation이 unbiased estimator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베리언스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베리언스를 알고 있으면, 자, 만약에 예를 들면 평균을 몰라서 평균을 추측하고 싶은데, 이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우선은 x바 샘플 mean of random 샘플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x바에서 평균을 뮤를 뺀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g의 2분의 알파하고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뮤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g의 2분의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니까 이 오른쪽에 테일이 2분의 알파고 이쪽에 왼쪽에 테일이 2분의 알파니까 사이에 있는 넓이는 1-알파가 되겠죠. 확률은. 그래서 1-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전개를 해보죠. 양변에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거죠. x바 마이너스 뮤에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인가요? 1-알파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x바를 더해주면 이 형태가 딱 유도가 되겠죠. 자, 사이는 뮤만 남고 x바를 더해주면 여기는 x바의 플러스 형태로 바뀔 거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이 이 인터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인데 이 mean of random 샘플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인터벌은 랜덤 인터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랜덤 인터벌, 즉 랜덤 인터벌. 왜냐면 x바가 계속 x1부터 xn이 주어진 랜덤 샘플에 의해서 주어진 값에 따라서 다 계속 달라질 거니까 이 랜덤 인터벌에 대해서 이 랜덤 인터벌이 뮤를 포함할 이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1-알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x바 형태로 쓰면은 랜덤 인터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스몰 x1부터 xn까지 관찰이 된 값이면 스몰 x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몰 형태로 쓴 요 형태를 이제 하나에 주어진 하나의 인터벌이겠죠. 선택된 인터벌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confidence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제 1-알파, 즉 1-알파는 이제 0과 1 사이의 밸류니까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의 confidence 인터벌이다. 뭐에 대한 인터벌인가요? 평균에 대한 unknown variable인 평균 뮤에 대한 인터벌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confidence 인터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알파 또는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confidence coeffici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번역을 하면 confidence coefficient는 신뢰 계수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끝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endpoint, confidence interval에 대한 endpoint를 confidence limi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small x바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이 두 값이 confidence limi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터벌을 뭐라고 부르냐면 two-sided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확률을 2분의 알파씩 줘서 그 사이를 1-알파로 만든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원사이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사이드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뮤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자, 여기에 G알파를 만들어서 이쪽 확률을 알파로 만들면 여기보다 작은 요 확률은 뭐가 되나요? 1-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요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뮤의 마이너스 x바의 시그마의 루트 n의 G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풀면 곱하고 x바를 양변에 더하면 되니까 넘기면은 이제 뮤는 이 값보다 큰 확률이 1-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터벌은 스몰 x바 마이너스 g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무한대 이게 될 거고요. 똑같이 이쪽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줄 수도 있겠죠. 반대쪽은 뮤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확률을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 이쪽의 확률을 여기가 G알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시켰을 때 분포니까 이렇게 쓰지 말죠. 제가 조금 잘못 썼네요. 이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G는 x바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의 루트 n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G 양을 봤을 때, G축으로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들어오는 G알파 값,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G알파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G알파 쪽보다 밑쪽이 알파 영역이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확률 전체가 1-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곱하고 마이너스를 취하고 작게 하면 요 값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1-알파가 되겠죠. 이거는 뭐 그대로 유도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니까 x바 마이너스 뮤는 g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뮤를 넘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뮤 이렇게 양변에 플러스 뮤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또 더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터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값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이런 인터벌이 나오겠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인터벌이 나올 거. 그래서 요 인터벌하고 이 인터벌 두 가지 인터벌을 one-sided confidence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이 인터벌의 요 밑에 값 스몰 x바의 마이너스 g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어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값 x바 플러스 g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퍼 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상계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 뮤에 대한 로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까지 살펴봤고 원사이디드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이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평균에 대해서 컨피던스 인터벌 그리고 컨피던스 코에피션트를 살펴봤는데 이제 주로 이제 대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투사이디드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겁니다. 원사이디드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한번 살펴본 거고요. 앞으로는 전개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투사이디드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 현재는 평균에 대해서 분산을 알고 있을 때에 대해서 뮤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살펴봤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 XI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닌 형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예를 들면 아닐 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차피 XI들은 X1부터 XN은 IID겠죠. 독립적이고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죠. 정규 분포만 아닐 뿐이지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배운 내용을 이용을 하면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을 이용하면은 어차피 분포는 같기 때문에 x바의 마이너스 뮤를 한 거에다가 시그마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눈 이 형태의 이 폼, 이 노멀리제이션 된 이 폼은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에 의해서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n을 이건 어느 분포로 가나요? 정규 분포로 따라가겠죠.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규 분포로 이제 저희가 수렴을 하니까 뭘 보냐면 디스트리뷰션 센스에서 정규 분포로 가니까 이제 뭘 체크를 하냐면 근사적으로 이 분포가 이 G2분의 알파하고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사적인 용어를 하니까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approximate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퍼센트의 컨피던스 인터벌 for mu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pproximate 100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confidence interval for mu is given by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xi가 정규 분포면 이제 분산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대로 그냥 confidence interval로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정규 분포가 아니면은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전부 다는 베리언스를 알고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큰 수를 잡으면은 우리는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가 조금 모호한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30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시그마 스퀘어가 이제 unknown일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unknown일 때는 자, 읽어보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 unknown이니까 이제 s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베리언스로 대체를 하죠. 샘플 베리언스로 대체를 해서 이제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으로 우리가 근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똑같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룬 형태가 이제 정규분포가 아닐 때 얘기인데, 정규분포가 아닐 때는 n이 이제 3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근사를 알 거고, 예를 들면 베리언스를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s로 대체를 해가지고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으로 근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시그마 자리에 s가 오면 돼. 샘플 베리언스가 오면 되겠죠. 시그마 스퀘어 자리에 샘플 베리언스가 오면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굳이 정규분포이더라도 베리언스를 모를 때도 똑같이 s로 샘플 베리언스로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이제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보죠. 자, 우선은 놀멀일 때 전체 분포가 놀멀이고 놀멀이 아닐 때 이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알 때, 그 다음에 시그마를 노온일 때, 언론일 때, 뭐 요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클 때, n이 클 때, n이 작을 때, 크지 않을 때, 여기서도 똑같이 있겠죠. n이 클 때, n이 작을 때,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베리언스를 알고 있으면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샘플이 크든 작든 다 뭔가요? 정규분포로 앞에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규분포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아니면 우리가 뭘 이용하나요?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을 이용해서 n이 충분히 클 때는 뭐로 취급한다는 얘기인가요?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지금 모를 때는 어떻게? 이 경우는 이제 시그마 대신에 뭐로? 샘플 베리언스 대신에 베리언스 대신에 샘플 베리언스로 처리를 하면서 무슨 처리를 하나요?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 인터벌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샘플이 이제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샘플이 클 때는 n이 충분히 클 때에는 베리언스를 알고 있으면 베리언스로 놓고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잡으면 되는 거고, 베리언스를 모를 때는 샘플 베리언스를 놓아서 샘플 베리언스로 대체를 해서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처리하면 된다. 컨피던스 인터벌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샘플이 작을 때는 아직 우리가 모르겠죠. 뭐 처리가 안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 분포일 때 샘플을 알 때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냥 컨피던스 인터벌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정규 분포가 아닐 때 베리언스를 모를 때 우리가 충분히 이제 n이 클 때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잡았으니까 해석을 했으니까 굳이 정규분포일 때도 똑같이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정규분포이든지 아니든지 두 번째 케이스로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베리언스를 모르니까 샘플 베리언스로 대체를 해서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잡겠다는 겁니다. confidence.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은 처리를 할 수가 아직 없는 거고요. 작을 때는 정규 분포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석할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데, 샘플이 작으면서 정규 분포인데 원래 분포로 xi들은 정규 분포인데 샘플이 작으면서 베리언스를 모를 때, 일반적으로 베리언스를 모르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살펴보면 이제 in the case 때 베리언스가 모를 때,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즉 작다는 얘기는 30보다 작다, 대체적으로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뭐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뭐 50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30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30보다 작을 때,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무슨 분포로 처리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에서 xi들이 이제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을 뽑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죠. x바 마이너스 뮤를 해서 s의 루트 n을 나눈 이 형태 t라고 쓴 것은 t 분포를 따르죠. 자, 그래서 t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s는 샘플 베리언스고요. 이 형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t에 대한 이제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이제 이 t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이 n-1인 t 분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 요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t를 잡은 거는 t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degree of freedom이 n-1인 거. 그럼 t 분포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즉, 뭐, 이제 확률 통계 및 수리 통계 및 실습에서 원에서 수리 통계 및 실습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코멘트 하는 정도만 넘어가죠.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R인 T 분포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 스퀘어 형태로 주어져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분 펑션입니다. 즉 Y축의 대칭, 즉 T는 0인 이 축에 시메트리갑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t 분포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자유도가 n-1인 것을 따르는 t 분포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잡을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정교화를 시켜서 t 분포 축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원점을 t 이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에 이제 t의 2분의 알파, 여기에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 그래서 이쪽 확률이 2분의 알파, 이쪽 확률이 2분의 알파를 주면 이 사이는 얼마가 되나요? 1 마이너스 알파 확률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n-1을 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t가 t 분포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걸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뭐 부동호 방향만 바뀌지만 대칭이라서 똑같겠죠. 뭐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양변에 이걸 곱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요 곱한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x바를 더해주면 사이에는 뮤만 남겠죠. 자, 그래서 평균이 이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라서 그 부분, 이제 x 라지바를 샘플민을 이제 관찰된 값으로 보는 형태면 스몰 x바가 되겠죠. 이 형태로는 이게 뭐냐면 이 인터벌이 이제 100 곱하기 1-%의 confidence interval for mu다. 평균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냐면 t 분포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클 때도 베리언스를 모를 때는 S로 취급을 하면서
이 부분도 T분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0보다 큰 것의 값이 나오면은 우리가 T분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보다 큰 형태에서는, 크거나 같은 형태에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0보다 큰, 자유도가 3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한 T분포의 밸류 값이 이제 잘 표에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은 굉장히 미미하고 값에 따라 이제 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덜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보는 정규분포로 해석을 하면, 정규분포는 자유도에 상관없이 그냥 G2분의 알파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로 잡아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유도가 나와 있으면은 정확하게 T분포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잡을 수는 있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도 크면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자유도에 따라서 계속 표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이용해서 정규분포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은 우리가 열어놓을 수, T분포로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정규분포일 때는 우리가 베리언스 할 때는 어차피 베리언스로 써서 이제 기준은 이거죠. x 바의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의 루트 n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데, 베리언스를 알고 있으면은 정규분포이면 베리언스를 알고 있으면 전부 다 뭐로 취급하면 되나요? 정규분포로 해석을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베리언스를, 언더라인이, 이제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이 놀멀이 아닐 때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이즈가 충분히 클 때는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을 이용해서 우리가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시그마를 이용해서,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 그때는 이 시그마 자리에 뭐로 취급하겠다는 건가요?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스, 즉 샘플 베리언스의 루트를 씌운 형태로 취급을 해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로 해석을 해서 정규분포 형태로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normal 정규분포가 아닐 때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고,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정규분포일 때 베리언스가 unknown일 때, 충분히 클 때는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베리언스를 베리언스를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와서 우리가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시그마를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와서 이제 S로 나와서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로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이 작을 때는 S로 놓으면서 T분포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도 샘플이 클 때도 T분포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정규분포표의, T분포의 자유도가 3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는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이제 approximate confidence interval을 잡겠다, 이렇게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미인의 차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